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속상한 마음도 드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외출을 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며칠을 앓는 느낌이 드시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노화 때문인데요. 이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화를 느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 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세포, 나이가 달라진다고 하면 믿기 힘드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노화를 앞당깁니다. 반대로 특정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저속 노화 식단, 즉 노화를 느리게 만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값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가능한 실천법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시작해도 효과가 뚜렷한 음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로만 구성했으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실천해보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저속 노화 식단 3단계 전략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10년은 젊어 보이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항산화 식품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항산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노화를 일으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즉,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을 녹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강 방패인 셈이죠.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녹차, 고구마, 당근, 아몬드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작은 한 줌만 먹어도 뇌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듬뿍 들어있고 브로콜리는 항암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브로콜리 반 송이,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녹차는 하루 2잔 정도 마시면 되고요.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런 항산화 식품은 생으로 혹은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히면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 활성화되니 가볍게 익혀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몬드는 하루 5알에서 10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하고 무염 제품을 선택해야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항산화제라는 이름의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식단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을 통해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염증을 줄이는 식단 구성입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화와 각종 질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관절염,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이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특정 음식을 줄이거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염증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줄여야 할 음식은 흰 밀가루, 설탕, 가공육, 튀김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악화시켜서 몸의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예를 들어 자주 드시는 달콤한 과자, 흰 식빵, 햄, 소시지 같은 것들이 모두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들기름이나 참기름보다는 생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는 하루 1큰술의 올리브유 섭취가 노인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도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며 사과, 배, 오렌지 같은 과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과일은 하루 12개 정도로 제한하고 과일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주스는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을 실천하면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급격한 변화는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드시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모두 바꾸려 하면 스트레스도 크고 몸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끼만 건강 식단으로 바꾸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먹어보는 식입니다. 익숙해지면 점차 점심과 저녁도 바꿔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식단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우리 몸속에 장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하느냐에 따라 활성이 되기도 하고 비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는 음식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식은 굶는 게 아닙니다.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만 마시는 것처럼 하루 8시간 이내에만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공복 상태에서 장수 유전자를 자극받고 세포 정화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8시간 식사법을 실천한 노인들이 일반 식사 패턴을 유지한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적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장수식품은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낫또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발효식품은 장내 좋은 세균을 늘려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노화도 느려집니다. 특히 청국장은 식물성 단백질과 비타민 K가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발효식품은 염분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하루 한 끼 정도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강황이 있습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해주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마시거나 음식에 약간 첨가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와 씨앗류도 장수 식단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치아시드 같은 음식들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섭취가 사망률을 20% 가까이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단, 하루 섭취량은 25지 내외로 제한하고 가급적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소개한 항산화 식품, 항염 식단,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는 식단까지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놀랍게도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은 단지 음식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식단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단을 계획하실 때는 일주일 식단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항산화 식품 중심, 화요일에는 염증 완화 식단,
수요일에는 발효식품 포함 식단식으로 구성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실천이 훨씬 쉬워지고 식재료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트에 가기 전에 필요한 식재료 목록을 미리 적어가면 충동 구매도 줄이고 건강한 식단 구성이 수월해집니다.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오트밀, 아몬드, 녹차 한 잔으로 간단하게 시작해보세요. 점심은 브로콜리와 토마토가 들어간 채소볶음, 고등어구이, 현미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된장국에 나물 반찬, 두부구이, 김치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하루 2끼 간식으로 사과 1개,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이상적인 저속 노화 식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물은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 꼭 마시세요.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몸속 노폐물 배출도 어려워져 노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물은 따뜻한 물로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 커피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엄격하게 식단을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기분 전환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습관의 흐름입니다. 일주일 중 5일만 잘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겁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당장 저녁부터 단 한 끼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한 끼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해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막아야 합니다. 둘째,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통해 관절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간헐적 단식과 발효식품 섭취로 세포의 생명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건강 습관이기에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미숙 씨는 하루 한 끼씩 항산화 식단을 실천하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순영 씨는 주 3회 고등어 구이와 채소 중심 식사를 하면서 관절 통증이 줄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단 한 끼, 단 한 가지 음식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후회 없는 선택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단 실천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작게 시작해보세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도전해보시고 점차 범위를 넓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나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내일보다 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